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 참사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경주 시민을 불가역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다. 이 발언은 누구의 말일까요? 어제 용산 참사 현장이었던 남일당터에서 경주 출마를 선언한 권영국 변호사의 출마 기자회견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인권 변호사이신 권 변호사는 왜 경주에서 이번 20대 총선에 도전하게 됐을까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네. 지난주부터 페이스북 생중계를 시작을 했어요. 네. 지난 금요일 예. 영화 귀향의 감독 예. 조정래 감독님 모시고 네. 처음으로 페이스북 생중계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날도 23만 명에게 동시에 이게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말 쉬고 오늘 아침에 네. 그 8시 30분부터 예. 김광진 의원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하는 고정 코너가 있어요. 이 여기서요? 코너, 그 코너를 예. 했더니 순간 접속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이야.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권 변호사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아, 영광입니다. 예. 저희 인터뷰 처음이세요. 팟짱에 첫 짱은 출연하셨습니다. 처음인데요. 예전에 저 김종배 네. 선생님이 하던 데를 이털남 때. 예, 그때 예,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지금 저희가 집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선 연대 때 그리고 또 총선 버스 그리고 네. 대선 올레 때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 119개국으로 동시에 이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 예. 예, 이 보시고 권 변호사님께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즉각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저희도 소개를 보나요?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다. 네. 보시면서 공유하기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굉장히 바람이 찼어요. 네. 남일당터가 더 추웠을 것 같은데 어제 예.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경주로 간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네. 우선 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고민을 시작한 것은 이제 2014년 제가 계속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네. 11월 13일 그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선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네. 그게 고등법원에서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승소를 하고 올라간 사건이었죠.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노동자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노동자들이 그냥 멍하게 나와서 엉엉 우는 걸 제가 봤죠. 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제대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이게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 아주 어떤 절실한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날 저녁에 아마 노동 기자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이제 친했던 노동 기자들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거의 대치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 더 이상 갖지 않겠다. 그것은 결국 우리 정치 영역에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겠다는 그 생각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네. 정치적 모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인권 변호사가 오죽하면 네. 사법 정의가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 그 자체로 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출연하신 지 지금 5분 3초 지나고 있거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예.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경주가 고향이에요.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꼭 이겨주세요. 권영국 만세. 전경들 앞에서 호통치던 모습을 유튜브 통해 많이 봐서 이분 익숙함. 아이고 저분도 박근혜한테 괴롭힘 많이 당했징. 경주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겠어요. 뭐 이런 의견들을 네. 주고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하나하나 네.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경북 경주에 도전장을 내셨어요. 그런데 네. 출마 선언은 네. 남일당에서 했습니다. 그 네. 연관관계가 어떻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시작된 정치 현실 정치에 참여해 고민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또 분석을 해봤었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보수 양당 체제가 사실은 기득권 질서를 그냥 옹호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통치 행위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청와대와 그리고 새누리당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었던 그렇군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굳혔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새로운 새 판짜기를 위해서 네. 또 평범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이제 정당을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던 네. 터였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총선에 반드시 참여해서 네. 뭔가 새로운 희망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인터뷰할 때는 네. 수도권 아니면 서울 지역에 네. 출마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호언장담 비슷하게 했는데 왜 갑자기 바꾸셨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네. 그 경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이제 일주일 전에? 네네. 지난주에 경주를 가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경주에는 무슨 일로 가셨어요? 거기 이제 김석기 후보, 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매우 유력한 후보. 진박의 후보다. 예, 그 최경환 전 부총리가 네. 내려가서 진박으로 소개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석기 씨를 지지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매우 놀라웠던 거고, 그래서 지역에 가서 일단 사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네. 내려가서 봤더니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때 용산 참사 피해자 가족들, 유가족들하고 함께 가셨던 건가요? 그때 유족들에게는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탐방을 하러 내려갔었어요. 네. 탐문차. 탐문, 네, 탐문. 네. 탐문차 내려갔는데 네.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주 지역사회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김석기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미 이제 가장 유력한 네. 예비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그렇죠. 경주 지역에도 네. 뭐 보수표가 있으면 또 진보표도 있고 또 네. 노동운동도 있을 것이고 민주운동도 있고 뭐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 네. 진영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워낙 이제 그쪽이 텃밭이잖아요. 텃밭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비 후보가 6명이 새누리당이 나와 있거든요. 새누리당 후보만 6이에요. 경주에. 네. 세상에.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김석기 씨였고요.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전 부총리죠. 네. 내려와서 진박이라고 소개하면서 찍어주고 갔군요. 네, 6 중에 한 사람을. 예, 지원을 이제 요청했다는 네.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지역 사회에서는 이제 적어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또 매우 인권을 중요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매우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유족들의 근황을 들어보니까 그 이제 김석기 씨 사무실 앞에 와서 항의 이제 규탄 기자회견 이런 걸 하다가 네.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사실 그쪽 지역은 공천을 받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는 그렇죠. 거의 그냥 따놓은 당선이죠. 당상처럼 되어 있기 호남 때문에 지역에서 그 네. 과거에 그냥 민주당 예, 뭐 그 딱 그 공천만 받으면 뭐 한 네. 20년 국회의원 예. 하는 것처럼 영남 지역은 또 그 반대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예, 꽂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너무나 이제 원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뭔가 대응을 할 수는 네. 쉽지 않고 네. 이러니까 되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권 변호사님이 경주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던가요? 예, 저도 이제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이건 정말 불의를 그냥 우리가 묵과하게 되는 것 아니냐. 자칫하면 네. 어떻게 그 용산 참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마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용산 참사 그 진상조사단 조사팀장도 네, 했었고 그렇습니다. 또 구속철거민들에 대한 변호인으로 같이 활동도 했었거든요. 네. 진상조사에 따르면 그 참사의 매우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무리한 과잉 진압이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예. 과잉 진압. 그러니까 7년이 지나도록 그 트는 여전히 아직 공투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4시간 만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근데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공권력,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살인 진압을 지시한 거였죠. 네. 그런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이 그리고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자숙해야 될 분이 네. 그 경주 지역에서 마치 국민의 대표처럼 나선다는 것이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 양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경주 지역에 있는 여러.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전국적으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도 네. 적어도 이런 분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체로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역에 가서는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네. 그것을 정권의 어떤 실세의 그 힘을 뒤에 업고 네. 거의 뭐 활보하다시피 하고 지역에 마치 자기가 매우 유력한 주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실 지역 주민들이나 그 유족들에게 대해서는 네. 얼마나 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바뀌면서 그러면 지역 출마를 같이 고민해보자. 네, 라고 얘기 시작된 예. 거죠. 네. 그 김석기 후보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네. 참사 피해자들이 경주에 가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네. 캠페인을 벌이니까 네. 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과격 폭력 시위에 얼굴을 내밀고 네. 박근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다라면서 네. 경주 시민들에게 외발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등록된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는 대용량 네. 메시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걸 보내서 실질적으로 그 나쁜 사람으로 네. 만든 것이죠. 용산 참사의 피해자들을. 예. 이런 거는 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이제 소식을 기사로 보고 네. 정말로 그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다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유족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이었잖아요. 네, 네. 정말로 용산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살던 분들이거든요. 평범한 자영업자들. 예, 정말 자영업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철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하니까 사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아무리 어디 구청에 가서 얘기하고 청와대 진정을 넣고 해도 네. 자신들의 그 권리를 보호해 줄 때는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아마 이게 200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개입된 게 삼성과 포스코, 대림 등등 해가지고 매우 유력한 토건 자본들이 다 여기에 개입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철거나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네. 그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사실은 뭐 엄청난 폭력이나 위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때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서 그때 남일당 빌딩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마치 무슨 테러범이나 폭력 시위배,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아버지 또는 자기의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그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그 집회하고 호소했던 것을 그것을 마치 전문 뭐 시위꾼이나 테러 또는 폭력 무슨 저 시위꾼 몰아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피해자를 네.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영화에 늘 등장하는 네. 한 장면. 그러니까 늘 당하는 사람들은 소수자, 약자, 뭐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당하는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건 제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대한문 앞에 그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그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에 네. 경찰이 멋대로 그 질서 유지치고 네. 해산 명령하고 그래서 이제 저 집회 항의하니까 그걸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고 자기들이 기소하고 오히려 이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행세하고 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이제는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돼서 법정에 네. 세워서 감옥까지 가고 이런 반면 네. 김석기 전 경찰청장은 용산 참사 이후에 물론 사임을 하게 됐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오사카 총영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잘 나가요. 오히려 네? 더 잘 나가요. 우리가 소위 속칭 말해서 돈 되는 자리는 또 다 가고 다 있는 거고 갔어요. 엄청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네. 뭐 예. 이런 문제점들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보면서 네. 그러니까 참 그 정의롭지 못한 나라의 한 장면으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늘 부패한 인사가 네.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서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네. 어릴 때는 그 아동기에는 교육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도 어른들이 더한데 뭐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의사 뜻에 따라서 국민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네. 정말로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사회죠. 그러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권력자의 뜻에 가장 잘 행동하는. 그래서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될까봐 지금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검찰의 우리가 행보를 보면 적어도 예를 들면 그 정의 우리가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고 네. 지방으로 계속 돌고 있고 네. 오히려 그것을 은폐하고 하려고 했던 검찰이나 검사들은 승승장구를 하는 네. 정말 이건 불의를 오히려 옹호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네. 이런 지금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분 국회로 가야 합니다.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와 지금 뭐 응원합니다. 와. 여러분들의 댓글 변호사님 제가 입이 얼어왔어요. 변호사님께서 이기신다면 정의의 승리입니다. 예, 권영국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경주 땅에 정의는 살아있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경주 예.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네. 이런 장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싶어요. 네. 이분이 이제 인천공항공사에 재직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랬는데 공항공사 노조 간부들이 네. 그 지역구를 또 같이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지지에 지지 해당하는 거죠? 지지 방문을 해서 네. 또 빈축을 샀습니다. 예, 예. 공공운수노조는 그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정말 상식을 가진 그 눈높이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네. 이런 이율 배반적인 상황들을 도대체 우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가 예. 어렵다니까요. 이런 맞습니다. 상황은 또 저희가 노조가 또 가서 지지 방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그게 뭐냐고 또 비판 성명 내고 네. 이게 뭐 자중질환도 유만부동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네. 매우 기능적인 사회로 뭐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달리 얘기하면 돈과 효율을 가장 앞세운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생명 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치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매우 그 비효율적이고 네. 또 그것이 매우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이 일을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회로 정말 이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노동계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모든 노동자들을 다 그 비정규직 만들더라도 기업만 하여튼 저 경쟁력이 갖추면 된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구성원들이야 죽든 살든 네. 그건 내 알 바가 아니고 오로지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 경영만 잘하고 성과 잘 내고 돈만 잘 벌면 되는 사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위험한 지금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공항공사 노동조합이 그 기간 동안에 김석기 씨가 어떤 경영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성과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네. 정말로 사람의 생명과 인간의 가치가 존중받는 것은 뒷전으로 하더라도 네. 물질적 성과만 잘 내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추종해야 될 네. 사람처럼 가치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매우 그 몰직학한 행동을 사실은 공항공사 노조에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제명까지를 그때 아마 진행한다는 걸로 저는 들었었던 겁니다. 근데 참 네. 그렇습니다. 그 김석기 전 사장께서 뭐라고 네. 하겠어요.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노조까지 와서 나를 응원하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네. 홍보의 수단이 된다는 것도 네. 노동조합이 이성과 합리적 상식이 있다면 잘 판단을 해봐야 근데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김석기 씨가 사실은 이제 공항공사나 일본 오사카 총영사 공직입니다. 네. 그렇죠. 매우 중요한 네. 공직인데요. 이 두 가지를 다 임기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대 때 그 2012년이 총선이죠. 19대 총선인데 총선입니다. 이 양반이 아마 2011년에 그 그만뒀어요. 총영사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19대 총선을 두고 총영사로 임명받은 지 한 8개월 만에 그 임기 사직을 해버립니다. 원래 저 총영사가 3년 임기로 알고 네. 있는데 자기가 이제 총영사로서 반드시 거기에서 임기 다 마칠 때까지 네.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8개월 만에 후임도 없는 후임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일방적으로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 남들은 총영사 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그죠? 예? 그런데 이 그런 총영사는 거를 그냥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가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그런데 뒤에 후임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냥 사임하고 국내에 들어와 버립니다.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한 10개월 정도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네. 다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또 사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기 소임을 다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저는 아닐까요? 공직을 사실은 자기 경력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경력 관리용으로 예, 예.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매우 중요한 사적인 직무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를 자기의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그냥 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저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그때 다시 보게 된 거죠. 아마 용산 참사 살인 진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데 총영사로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또 갑자기 왜 사회적 했는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그 한국공항공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네. 그 일본 천황 그 이게 이제 뭐 주일 대사 네. 주한 뭐 일본 대사관에서 네. 이제 주도하는 그 천황 그 생일 축하 파티에 2회 연속으로 또 다 비밀리에 또 참석을 합니다. 일본 천황 축하. 그러니까 우리는 일왕이라 그러죠. 예. 근데 일본에 가면 천황이라고 예, 했습니까? 일왕. 예, 그 축하 생일 축하 파티에 왜 비밀리에 갑니까 또 그거는? 그거 알려지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다 공개가 되는데요. 네. 그것도 2회 연속으로 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도대체가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행동. 이거 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꼼꼼히 왜 참석을 예. 했는지도 다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화이팅! 무소속으로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요. 예, 제가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님이 네. 경주에서 출마하신 것은 경주 시민들의 복입니다. 권영국 후보를 당선시켜서 경주 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와. 권영국 후보 꼭 당선 응원합니다. 와, 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주셨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네, 권영국 변호사님 1987년 민주화 체제에 대한 나름의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참 뭐 이게 예.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 주고 계시는데 우선 저도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묶어서 네.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네. 또 정당이라는 뒷배가 있을 때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지원, 뭐 현금, 현물 네. 여러 지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야당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요. 네. 굳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뭐 정당으로부터 제안도 받기도 하고 예. 어느 당으로부터 제안 예, 받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제 그 사실은 저는 이미 그 2014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세월호 특별법 네. 그 합의 과정에서 기존 야당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제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실망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리고 우리가 타협을 하더라도 타협을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그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매우 관료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집권당이나 권력자가 무엇을 막 밀어붙이면 네. 이것을 정말 정면으로 제동을 걸어야 될 부분조차도 절충하고 타협해가지고 결국 그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어느새부터 계속 지지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야당으로부터 매우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보면 무슨 노동계약 뭐 여러 가지 다투고 있는데 네. 대부분 보면 우리 이제 뭐 기업 활력 특별제고법, 특별법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재벌들을 위한 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뭐 몇 가지 그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타협해주고 이런 심지어는 지금 뭐 테러 방지법까지도 뭔가를 네. 뭐만 빼면 이제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야 과연 이게 이런 야당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사회의 그 정의와 기준을 세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대단히 우려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밖에서 누군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진보정당 기존의 진보정당 운동을 계속 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분도 많고 한데 제 생각에는
그 스스로 지지의 어떤 제한된 부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데 대한 대단히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거길 더 간다고 해가지고 약간의 지지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정말로 이 권력 교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세력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냐. 네. 차라리 그냥 밖에서 내가 이건 정말 전체적인 대우각성이 필요하고 정말 정치의 새로운 어떤 세판짜기가 네. 이게 일어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사회는 정말 절망이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정치인데 네. 이 정치가 정말로 단순히 만년 야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기를 세워서 집권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야당으로서는 왜 저렇게 자꾸만 정말 약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좋다. 광야에서 내가 외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한번 야당 그리고 진보정당 예. 이렇게 대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했던 겁니다. 예. 경주에 지금 출마하는 야당 후보들은 없습니까? 민주당 후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예,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있고 네. 또 권 변호사님 계시는데 예. 야권 단일화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특히 그 새누리당 특파 중에서도 보면 이제 포항, 경주 일정 내려가면 네. 그게 압도적인 그 사실은 야당의 열세거든요. 야당 열세 지역이죠. 특히 또 민주당에서 그 경주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또 약한 상태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대구 경북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양상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적어도 경주를 포함해서 네. 대구 경북에 제대로 된 한번 어떤 희망 네. 또 뭔가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세워보자. 네. 그 민주적인 어떤 우리의 그 신심을 그리고 어떤 진보 정치에 정말 뭔가 희망을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좀 매우 오지랖 넓은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무모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무모한 도전을 그 한번 무모한 해보겠다. 도전에 이런 이렇게 분들이 생각했습니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을 응원합니다. 네, 권영국 네. 변호사님 정의를 실현시켜 주세요. 화이팅 네, 하십시오. 네, 네. 진정한 야당이 탄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과반수 이하의 야당에서 여당에 네. 대항하여 악법 저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여쭙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이제 그래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하고 국민들의 이 간절한 이 바람이 제대로 소통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이제 한 비근한 예를 보면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을 그때 한 600만 정도의 서명을 그렇습니다. 받았잖아요. 이런 정도면 사실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세상이 바뀌죠. 흔들흔들 하잖아요. 정권이 네. 왔다 갔다 할 판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600만 표의 그 서명을 받아서 입법 청원한 그 세월호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치와 그 시민사회가 또는 정치와 우리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네. 적어도 그런 정도의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입법청원이 되면 네.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청문회도 열고 네.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다수 과반수 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엄청난 국민들의 그런 지지 속에서 사실 국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와 시민사회나 국민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네. 그 고리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는 정말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네. 모든 것들을 위탁해버린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네. 정말 소수의 목소리가 이
도대체가 이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정말 그때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정말 네. 답답했던 게 네. 이 나라는 600만 명의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입법 청원을 해도 의미가 없구나. 그 부차적인 그러니까요. 걸로 부차적 존재. 600만 명의 목소리가 그냥 부차적 존재가 되고 네, 맞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낸 세월호 특별법안 가지고 네. 그걸 이렇게 하니 많이 어디에 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오래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시민들이 실종된 정치를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네. 어느 선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나라 정치에서. 맞습니다. 네, 그런 답답증을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권 변호사님 만약에 네. 국회 입성한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법 하나만큼은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라서 약간 사실 우선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네, 여하튼 두려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꿈을 이루면 안 되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적어도 일정한 수 이상의 분들이 뭔가를 그걸 아주 절실하게 네. 청원을 하게 됐을 때 반드시 그게 의무적으로 네.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이 직접 민주주의의 부분이 네. 일정 부분 대의 민주주의 내에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매우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 권력자들의 행포, 권력자들의 범죄를 이것을 정말 그 응징할 수 있도록 네. 저는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광복 이래로 네. 뭐 그전 마찬가지지만 그 이래로 사실 범죄 그 권력자들이 엄청난 권력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그 처벌받거나 청산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권력을 가진 자, 또 돈을 많이 가진 자 이런 자들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네.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가치 기준이 다 접목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권력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유린한 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될 수 있도록. 그냥 말씀만 들어도 속이 다 후련해요. 저는 정말 그게 정의를 세우는 네.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못해놓고 너무 뻔뻔하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네. 이제 공과의 논란이 있지만 네.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 전두환을 앞에 두고 그 명패를 집어 던지면서 네.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고 그것은 사실은 정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가 그대로 터져 나왔거든요. 네. 사실 국회는 그렇게 불의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야 되는 맞습니다.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회의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계시죠. 예, 네, 분노하시는 예, 분들 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네. 그 힘을 조금 더 세게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 봐요.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신기 크크크크. 멋집니다. 화이팅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신선합니다. very good. 영어까지 예, 예. 써주신 분 계십니다. 좋네요. 이런 새로운 네, 방식.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 저희가 뽑아봤더니 네.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 도달률이 7,000명, 조회수는 4,000명. 지금 우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들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아니 혹시 변호사님 근무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 안 하고 권영국 변호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예. 너무 이 나라가 답답해가지고 예. 도대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팟짱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꼭 네. 필승하실 겁니다. 너무나 응원 메시지가 많습니다. 올소 더 잘. 지금 난립니다. 네, 올소까지 나온 지금 건가요? 소수의 사람의 이익과 의견만 반영되는 사회. 네. 그곳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대의든 직접이든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이미 의견 주신 아닙니다. 분도 네. 계십니다. 자, 정말 민주주의 퇴행의 역사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뒤로 물러서는 것이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습니다.
386 국회의원들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치에 들어가면 또 입장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초심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가 바로 여의도인가 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좀 하고 싶은 게 정의로운 전 정의를 세우는 게 제 인생의 화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참 그런 제가 많이 했던 소개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출마하고자 했던 바로 경주 안강, 네. 그 풍산금속 안강 공장을 다니다가 언제 공장에 다니셨어요? 제가 이제 85년도에 풍산에 입사했고요. 1985년. 네. 그때는 엄혹한 시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가 전두환 정권입니까? 전두환 정권. 네. 그때 왜 공장을 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때 이제 우리 집안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동생들도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고 했기 네. 때문에 제가 생계를 일부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바로 병역 특례로 입사를 하게 됐죠. 그게 방위산업체거든요. 방위산업체.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노동조합을 또 하다가 부당 전보를 당했어요. 원래는 네. 울산에 있는 원산 공장에 다녔다가 네. 2년 만에 쫓겨왔죠. 안강 공장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안강 공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안강 공장의 그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그 마치 건물이 보면 꼭 1950년대 무기공장 같은 80년대인데도 예. 우리가 이제 공장에 보면 겨울에도 막 바람이 막 다 맞바람이 불고 또 단조하는 공장에는 거의 뭐 밑바닥에 보면 그 탄광처럼 네. 시커멓게 돼 있고 아하. 굉장히 열악한 그런 노동 조건인데다가 또 근로 시간은 또 굉장히 여야 막교대 이제 주야 막교대 이렇게 여야 막교대 이미 정치인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야 주야 막교대 막교대 뭐 12시간씩 일하고 이런 이제 매우 힘든 조건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매우 이제 그 경직돼 있는 형태의 지금도 관리 그래요. 형태였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정말 왜 노동자들이 좀 행복하게 일할 수 없을까 네. 해서 이제 안강에 쫓겨오고 난 뒤에도 노동조합을 설립을 주도를 이제 준비를 하고 네. 있다가 여기서 또 해고가 되죠. 노동조합 만들다 쫓겨났구나. 예. 저랑 그래서, 같으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안강 공장은 네. 제가 노동조합을 가장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안강 공장은 저하고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안강 공장 이제 경주도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은 몇 년 다니셨어요? 제가 이제 85년대 입사는 했는데 네. 안강 공장에서 87년부터 제가 그 사법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가 네. 95년까지는 이제 안강에서 활동을 했고, 네. 근데 이제 해고를 제가 2번 당합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한 번 해고를 당하고 네. 열심히 노동조합 만들어서 예.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89년 초에 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88년 12월 28일에 그 노태우 정권이 네. 들어서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저도 담화를 기억해요. 발표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저도 근데 사실은 기억합니다. 그 범죄가 뭐냐? 노동운동. 노림수는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첫 바로 타겟이 안강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한 5천 명의 전국에 있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네. 사거리 진압을 했고 진압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구속되고 해고되고 이러면서 두 번째 해고가 일어났는데 구속되고 나와서 이제 복지 활동을 했던 게 이제 95년까지. 그렇군요. 거의 했었죠. 노동운동의 산 역사십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85년 그 열악한 노동 현실 얘기부터 그 해고 두 번의 해고 얘기하실 때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요 눈동자에 빨갛게 실핏줄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참 우리 힘들게 현대사를 살아온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도 계시고요. 예. 노동운동 했던 분들 굉장히 무슨 낡은 진보 그래서 이렇게 비판도 제가 받지만 처음에 질문을 제가 네. 이 얘기를 너무 막 제 감정에 빠져가지고 예. 잊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입성하면 네.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정치인이 될 예. 거냐 예. 이렇게 물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해고돼서 노동조합을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자취집에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예,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네. 분이 그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이제 손을 탁 들더니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기 당신은 그 학출이고 학출, 학생 운동 출신? 그분은 대학생 출신? 대학 출신은 그냥 학출이라 이렇게 그래요. 불렀더라고요. 잘못 조금 알고 있었던 거죠. 전 대학 출신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은 학출이고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 언제든지 좋은 데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잘못되면 자기들은 더 이상 어디 선택할 데가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네.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 전혀 네. 예상을 못하고 있는 질문 갑자기 받은 거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분들한테 정말 저런 신뢰를 주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탁 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수습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제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갑자기 국민들에게 예. 배신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저한테는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제 그 어떤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때 그 했던 약속이 그분한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조합원들 했던 약속이기도 하고 저 자신한테 한 약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 네가 나를 가라 하지 않으면 나도 끝까지 한번 버텨볼게. 이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네. 왔던 것 같아요. 예. 권 변호사님 눈물 날 뻔했어요. 지금 울컥하셔가지고 목이 메였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이런 분이 지금 이번에 경주에서 도전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조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경주사입니다. 예, 이분 경주 예. 사시나 봐요. 이제 네. 투표할 마음이 생깁니다. 와, 권영국 변호사님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막 목이 메이고 있어요. 정의를 세울 수 있게 저희들이 함께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방금 김광진 의원님 기차 탔어요? 방금 전에 권 변호사님 하시기 전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예, 김광진 그렇죠? 의원님하고 예. 안진걸 처장님 했다고 그랬는데 그새 기차 타고 순천 가고 있대요. 그러시군요. 안전하게 잘 내려가세요. 또 네. 이거 방송 보시다가 놓치지 말고 딴 데 가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네. 메시지 주셨어요. 김광진 네. 의원의 메시지인데요. 네. 권 변호사님 힘내세요. 네, 김 의원도 화이팅. 예, 네. 서로 이렇게 무소속과 정당 소속 네, 의원들 간의 네, 연대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저희들이 네. 지향하는 내용입니다. 네. 참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들이 이 정부에서는 대목군, 폭력 집회, 종북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참 네. 참담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네. 권 변호사님처럼 사회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국회로 가야 됩니다. 제가 목이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 저한테 좀 비판하시는 분은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비판이 없어. 비판을 좀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편파적인 방송 안 돼. 권영국 변호사님이나 박주민 변호사님처럼 거리의 네. 변호사들 이런 네. 분들이 국회로 가서 국회가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그 응원 열심히 할게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 시대의 네. 영웅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 예. 이야, 권 변호사님 당선되실 것 같은데요? 정말 힘이 막 힘 팍팍 예, 납니다. 네. 힘 너무 저희 받고 방송 합니다. 이렇게 팟짱에 출연하시면 힘을 드립니다. 예, 예, 국민들이 예. 전체 국민들이 예. 이렇게 모아서 기를 모아드려요. 총선까지 갈 때 예, 기가 이 다 기를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지금. 기가 떨어졌다 싶으실 때 한번 또 나오셔. 괜찮네요. 기를 충전해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 시간이 다 돼서 권 변호사님 끝으로 네, 정말 서글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취재한 사례인데요. 네,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하는 졸업생이에요. 네.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아.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졸업하기 전에 취직이 됐어요. 예,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교사 자격증을 안 받았으니까 예, 월급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당노동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 억울해서 부모님께 호소했습니다. 네, 나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예, 너 그 유치원 그만둘 거니? 아, 아니잖아. 참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은행 지점장님이세요. 아유, 예, 자, 우리 가슴 사회가 아픈데. 이 지경입니다. 부당한 노동 행위를 당하고 있어도 네, 말조차 못하는 사회. 흡사 권 변호사님 1985년 네, 공장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캐나다 총리 트리도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왜 당신은 남녀 동수로 네. 내각을 구성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2015년이잖아요. 왜? 2015년인데 왜 안 돼? 근데 우리는요. 네, 2016년인데 네,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예. 최저임금도 못 받아도 혹시라도 나에게 올 또 다른 불이익이 불이익. 있을까봐 참습니다. 네. 어른들이 참으라고 얘기해요. 네. 이 사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그 기성 정치 세력 그리고 권력자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경고를 날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들에게 응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국민들을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말할 수 없는 벙어리로 만드는 사회는 정말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그 정치 선거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멍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기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권력자들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맞짱을 정말 떠야 되는 시대가 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정말 절절하게 가슴 아프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득권 세력에게 맞짱 뜨는 네. 첫 번째 국회의원? 그건 아니죠. 많이 있을 거라고 기존에 많이 생각합니다. 있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말 지지합니다. 예. 정말 화이팅!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해외에 사는 교민입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곧 힘입니다.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대한민국 재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권 변호사님 멀리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외 어딘지 알려주세요. 빨리 댓글 주세요. 참으라가 아니라 분노하라.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십니다. 네.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기만 해야 됩니까? 권 변호사님의 분노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네. 너무 흠잡을 수 없음을 비판합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칭찬이네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좀 오글오글해서. 지금 그 권 변호사님 지금 오글오글해지셨대요. 오징어 되셨어. 저희가 권 변호사님 모시고 약 1시간 동안 말씀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 국회의원 되면 정치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보신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 아마 권 변호사님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을 방송일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이 응원 메시지 고스란히 안고 경주로 가서 활동하시면 정말 힘이 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가장 절망적일 때 또 희망의 그 우리는 어떤 씨앗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따라가다 보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의 역경을 이겨내는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 우리 스스로가 불의한 현실을 바꿔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이 세상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제가 같이 손잡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인터뷰가 끝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요거는 소개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부당한 처사 처우에는 절대로 참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드디어 팟짱의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응원합니다. 꼭 새누리당 텃밭 경주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꼭 고맙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여러분들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 변호사님 앞으로도 힘내시고요. 저희가 혹시 현안이 생길 때마다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